자, 이 앞에서 곱셈 공식 배우셨죠? 네.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 인수분해입니다. 자, 여기도 나와 있는데, 요 위에 나와 있죠? x 플러스 1, x 플러스 3이라는 식이 있다고 칩시다. 얘를 뭐 하냐면, 전개하죠. 그 전개하는 과정을 일반화시켜 놓은 것 중에 하나가, 그 중에 몇 가지는 기억합시다. 그래서 외워놨던 게 곱셈 공식이에요. 얘를 이제 펼쳐 전개하게 되면 x제곱 3x, x, 3을 다 덧셈해서 동량 처리하면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이 되죠. 이거 반대 과정이에요. 지금 전개되어 있는 하나의 다항식을 지금처럼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 방식을 인수분해라고 부릅니다. 그리고 보니까 이 인수분해라는 단어가 엄청 낯설진 않아요. 이 앞에 소자만 붙이면 중1 때 배웠던 소인수분해가 됩니다. 소인수분해. 그러니까 소인수분해는 10이라는 자연수를 2와 3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고 이걸 거듭제곱 처리하니까 2의 제곱 곱하기 3. 뭐 한 거냐면 10이라는 자연수를 2와 3의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이 방식을 소인수분해라고 부르고 그때 2와 3을 각각 12의 약수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 약수와 같은 의미가 인수입니다. 똑같은 말이에요. 12의 약수는 2와 3의 곱 말고 6이라든지 이런 숫자도 있겠지만 소수로 만들어져 있는 약수는 2, 3밖에 없어요. 12 약수를 쭉 뽑아보면 1, 2, 3, 4, 6, 12 그렇죠? 근데 그 중에 소수로 된 약수는 2하고 3밖에 없어요. 그래서 그 소수로 된 약수의 줄임말이 소약수. 근데 소약수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 보통 우리는 소인수라고 씁니다. 아셨죠? 소수로 된 약수의 곱의 형태로 묶어주는 방식을 소인수분해라 하죠. 그럼 마찬가지입니다. 전개되는 다항식을 여기는 2와 3이 왜 12의 약수 혹은 인수였냐면 여러분 자꾸 약수, 인수 헷갈리는데 하나로 쓰면 안 될까요? 그래서 보통 인수로 씁니다. 약수는 숫자일 때만 자주 쓰는 용어고 인수는 숫자, 문자 모두 포함해서 좀 포괄적으로 많이 쓰기 때문에 앞으로는 약수란 단어만큼이나 인수를 자주 쓰게 될 텐데 이 2와 3이 왜 12의 약수 혹은 인수였냐면 2에다가 뭔가를 곱하면 12를 만들 수 있을 때 그때 이 2를 12의 약수 혹은 인수라고 부릅니다. 당연히 여기는 6이 들어가겠죠. 3에다가 뭐를 곱하면 12가 됩니까? 그러면 4를 곱하면 되죠. 그때 이 3을 12의 인수라고 부릅니다. 그럼 여기 전개되는 다항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바꾸는 방식이 인수분해라면 여기는 x 플러스 1을 오른쪽에 있는 다항식의 인수라고 말할 수 있어요. 왜죠? x 플러스 1에다가 뭔가를 곱했더니 여기는 이 다항식이 만들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곱해져 있는 한 덩어리, 한 부분을 우리는 보통 인수라고 부른다. 그럼 x 플러스 3도 마찬가지죠. x 플러스 3은 x제곱 플러스 4x 플러스 3의 인수입니까? 그러면 인수입니다. 왜죠? 그러면 x 플러스 3에 뭔가를 곱하면 그 뭔가는 물론 x 플러스 1이겠죠. 뭔가를 곱하면 얘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인수 찾는 방식은 보통 이렇습니다.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자, 다음 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그러면 x, 하나짜리 x, 그 다음에 x 플러스 1, 그 다음에 x 플러스 3. 이게 인수가 될 테고요. 그 다음은 이랬잖아. 12의 약수가 1, 2, 3, 4, 6, 10인데 2도 인수죠. 3도 인수입니다. 그럼 2와 3을 곱한 6도 여기 인수에 포함되어 있죠. 그럼 이렇게 하나씩이 아닌 두 개씩 곱한 것. x 플러스 1. x 플러스 1. 혹은 x 플러스 3. 혹은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얘는 인수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 x 플러스 1, x 플러스 3. 얘도 인수입니다. 물론 1도 인수예요. 근데 1은 뭐 당연히 포함이 되어 있는 상태라고 보고 그냥 일반적으로 그냥 생략한다면 이런 것들이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근데 가끔 다음 식의 인수를 구하시오. 막 보기 막 나와. 1번, 2번 막 나오다가 3번에 보면 x제곱 플러스 x. x제곱 플러스 x는 다음 다항식의 인수입니까? 그러면 인수입니다. 이런 건 어디 있죠? 여기 있어요. xx 플러스를 분배하면 x제곱 플러스 x가 나오죠. 그럼 요거 하나가 얘네들이 곱한 얘도 인수겠지만 이걸 분배한 얘도 하나의 인수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여기에다가 뭘 곱하면 나머지 안 곱해져 있는 x 플러스 3을 곱하면 주어져 있는 관계식을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인수가 된다는 얘기죠. 일단 내용을 읽어봅시다. 인수. 하나의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을 곱으로 나타낼 때 그거를 인수분해 불러요. 하나의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두 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나타낸 것을 인수분해라고 말하고 곱의 형태로 바꿔주는 방식, 그게 인수분해입니다. 그때 각각의 곱해져 있는 수나 식이나 문장을 일반적으로 인수라고 부르며 보신 것처럼 인수분해는 전개,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다. 곱셈 공식은 쉬워요. 풀어헤치면 되니까. 근데 반대로 인수분해는 이게 뭐의 곱이었지? 라고 다시 묶어줘야 되는 과정이다 보니까 그걸 생각하는 게 좀 쉽지만은 않습니다. 근데 뭐 배우다 보면 또 나름 쉬워질 테니까요. 그럼 예제 1번 같은 거. 다음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겁니까? 다음은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한 건가요? 라는 뜻은 어떤 다항식이 있었다는 얘기죠. 그 어떤 다항식을 인수분해하면 얘가 된다는 뜻은 반대로 이렇게 곱셈 공식이면 뭐가 나온다는 얘기죠. 이게 인수분해잖아. 어떤 다항식을 곱의 형태로 바꿔주시라. 인수분해. 그럼 반대로 이 다항식 구하라는 얘기는 이거를 전개하라는 얘기죠. 전개하면 그 다항식이 나와요. 그럼 y 플러스 1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하시니까 이거 아니라고 그랬다. 이렇게 붙이면 안 돼요. 두 개항을 더한 다음에 제곱한식 y제곱 플러스 2y 플러스 1 이렇게 만들어집니다. 그건 다 풀어헤치면 된다는 얘기죠. a제곱 마이너스 8a 플러스 16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4 이 분배하면 x제곱 마이너스 3x 플러스 x 마이너스 2x 상수항 마이너스 3 그러니까 얘네들 반대로 각각의 오른쪽에 있는 나와 있는 식을 인수분해하면 왼쪽에 있는 문제가 만들어진다라는 거죠. 공통인수. 공통인수. 각 다항식마다 항상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습니다. 걔를 보통 우리는 공통인수라고 불러요. 이런 거 있었잖아요. 2 곱하기 x 플러스 y. 얘는 이렇게 분배가 되죠? 그럼 2 곱하기 x. 이렇게 분배되죠? 2 곱하기 y. 가운데가 덧셈이네요? 이렇게. 이건 잘하잖아, 전개는. 반대로 이렇게 하는 게 인수분해죠. 얘는 하나의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은 누구의 곱이었었나요? 라고 물어보면 여기도 2 곱하기가 있네. 얘도 2 곱하기가 있네. 왜 2 곱하기가 공통적으로 있는 거지? 아, 분배됐구나. 분배됐구나, 2 곱하기가. 분배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괄호가 필요하죠. 그 괄호 안에 남아있는 x와 y를 가운데 덧셈해 주시면 되죠. 그래서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가 있으면 공통인수라고 부르고 그 공통적으로 곱해져 있는 수나 문자를 바깥으로 빼주는 역할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도 이렇게 일일이 곱셈이 좀 이쁘게 잘 보여주면 좋겠지만 가끔 이렇게 잘 안 보일 때도 있거든요. 그럼 찾아내셔야 돼요. 12와 8의 공통인수, 흔히 말하는 공역수를 찾는 겁니다. 이왕이면 최대 공역수를. 12와 8의 최대 공역수는 4겠죠. 그리고 a제곱과 a는 얘는 a가 2개 곱해져 있고 얘는 a가 하나 곱해져 있으니 가장 많이 곱해져 있는 횟수는 한 번입니다. 2번이 아니에요. 얘는 2개, 얘는 1개. 그럼 하나가 겹치는 거잖아. 그럼 4a를 바깥으로 뺍니다. 가로 바깥으로. 4a를 빼라는 얘기는 2x를 2 곱하기를 바깥으로 빼라는 얘기는 이 항들을 2로 나누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2x를 2로 나누니 x가 남고 2y를 2로 나누니 y가 남더라는 얘기죠. 그럼 12a제곱에서 4a를 뺀다는 얘기는 숫자를 빼라는 게 아니고 나누라는 거죠. 그럼 3a가 남네요. 마이너스 붙이고 8a를 4a로 나누면 2가 남겠죠. 이렇게. 네. 여기는 x제곱, 여기는 x, 여기는 x. 딴 건 겹치는 게 없습니다. 그럼 x가 공통인수네요. x를 바깥으로 빼내면 얘는 x 2개 중에 하나 빠져나가죠. 얘는 x 빠져나가면 플러스 a 남고 얘 x 빠져나가면 마이너스 b. 그런 다음에 어떤 수나 문자와 다른 항의
고배 형태니까 인수분해 끝난 거고, 여기 안에서는 더 이상 묶을 게 없어요. 공통인수가 없잖아요. 네, 그럼 끝난 거죠. 이쪽은 이런 거 잘 보세요. 이런 거 예전에 풀 때도 여러분 이런 걸 좀 어려워했었기 때문에 x 여기는 y x 곱하기 y 곱하기 따로 x가 겹치도 않고 x나 y가 겹치진 않아요. 그럼 뭐가 겹치는지 봐야 되는데 모양이 좀 비슷하죠? 얘랑 얘랑이 좀 비슷한데 똑같진 않아요. 빼기를 기준으로 앞뒤를 바꿔놨죠. 그럼 이게 2 빼기 1과 1 빼기 2는 같은 건가요? 아니요. 아니죠. 근데 내가 어떤 의도에 따라 얘를 같게 만들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하죠? 얘네들 같게 만들고 싶을 때는 양쪽에다가 마이너스. 양쪽이 아니에요. 한쪽에다가 마이너스를 붙이면 같아져요. 얘는 플러스 1, 얘는 마이너스 1이니까 다시 플러스 1이 되죠. 지금은 x 곱하기 가로가 2y-z였으면 좋겠어요. 근데 여기가 z-2y죠. 뺄셈을 기준으로 앞뒤 순서가 바뀌어있네요. 이럴 때는 얘처럼 뺄셈을 기준으로 앞뒤를 바꾸고 싶어. 그럼 바꿀 수는 있어. 대신 앞에 뭘 붙여야 돼요? 마이너스를. 얘도 앞뒤를 바꿀 수는 있어. 대신 뭘 붙여라고요? 마이너스를. 그럼 마이너스 y니까 이게 플러스 y로 앞에 있는 부가 반대로 바뀌겠죠. 그리고 보면 여기는 x 곱하기 가로. 얘도 y 곱하기 가로. 가로가 똑같잖아요. 왜 똑같죠? 가로가 두 번 분배됐기 때문이에요. 그럼 2y-z를 바깥으로 빼냅니다. 근데 분배하려면 그 다음에 가로가 필요하죠. 그 가로에 남아있는 x랑 남아있는 y를 이렇게 덧셈해서 쓰시면 됩니다. 저랑 좀 헷갈리지 않게. 얘도 그렇죠? x-1, 1-x. 아, 보기 안 좋네요. 그럼 앞에 있는 거는 x- 쓰세요. 그럼 이거 할 때 x-를 쓰되 바깥에 뭐가 붙죠? 마이너스가. 그럼 공통인수 x-1, x-1. 공통인수 묶였네요. x-1. 공통인수 묶이면 항상 뭘 치라고요? 가로 치시라고요. x-1이 두 번 분배됐으려면 가로가 쳐져 있어야 되죠. 이 뒤에 뭐 붙여야 돼요? x제곱 마이너스 1. 자, 여기서 이게 좀 너무 섣부르게 나왔는데 여기서 여기는 뭔가 더 이상 안 됩니다. 근데 여기가 뭐 되지 않나요? 여기 뭐 되지 않아요? 얘는 놔두고 여기만 x제곱 마이너스 1은 도대체 쟤는 뭘 분배하면 저 모양이 나오죠? 뭘 전개하면 이 모양이 나와요? 일 때 여기서 쓰이는 아직 이게 좀 섣부르게 좀 나왔거든.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a 플러스 b, a 마이너스 b라는 이 다항식을 전개하면 뭐가 나와요? 합차니까 a제곱 마이너스 b제곱이 나오죠. 그럼 반대로 가는 거야. 지금 우리는 인수분해니까 어떤 식의 제곱 마이너스 제곱꼴이 나오면 이렇게 합차로 제곱 밑에 있는 a와 b를 한 번 더하고 한 번 뺀 것으로 곱해서 인수분해 하는 겁니다. 그럼 1 위에 제곱 붙이면 얘가 그 모양이죠. 제곱 마이너스 제곱. a를 x로 b를 1로 보시면 돼요. 그럼 a를 x로 b를 1을 a를 x로 b를 1로 보라는 뜻이죠. 그러면 이 모양이 x 플러스 1, x 마이너스 1 이렇게 인수분해 될 수 있어요. 그럼 쓰고 나서 보니까 x 마이너스 1, x 마이너스 1이 뭐가 돼요? 다시 겹치네요. 그렇죠? 아, 겹친다는 뜻은 오해하지 마세요. 아까처럼 이게 다항 떨어져 있는 덧셈 뺄셈 되는 떨어져 있는 걸로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게 아니고 지금 다 곱셈이잖아요. x-1과 x-2 두 번 곱해지니까 x-1은 제곱이 되고 남은 이제 x 플러스 1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근데 이 4번 문제 약간 애매합니다. 원래 지금 나오면 안 되고 좀 뒤에 나와야 되는데 이게 아직 이거를 좀 확실하게 아직 완벽하게 배운 게 아닌데 이게 너무 섣부르게 나와서 얘기 안 하고 넘어가기도 좀 애매하고 또 설명하려니 뒤에 있는 과정을 미리 땡겨 설명하는 거라 좀 애매한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문제가 마무리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밑에 있는 예제 문제 여기 문제 다 풀어보세요. 다 풀고 4번 일단 겹치는 숫자가 겹치는지를 봐야 돼요. 6 여기는 1 여기 2 6, 2, 1의 최종 역수는 1이기 때문에 따로 숫자를 뺄 건 없고 문자 A 두 개, 여기 A 하나, 여기는 A가 없죠.
그럼 문자도 뺄 게 없네요. 그렇지? 그럼 모두 다 겹치는 거는 따로 지금은 없는 상태죠. 1 말고는 따로 없는 상태인데 잠깐만. 이제 이번에는 질문 없나요? 이제 이번에 딱히 없어. 근데 다른 분들은 좀 당황은 하셨겠지만 어떻게든 배운 게 있으니까 한번 해보려고 했을 텐데 뭐 찬준이는 여기에 따로 배운 게 없어서 뭐야? 라고 했을 겁니다. 뭐, 모르겠는데? 자, 인수분해는 곱셈 공식의 역연산이라고 했기 때문에 곱셈 공식을 잘 기억해 놔야 인수분해를 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식이 혹시 이런 꼴로 돼 있다면 a제곱 플러스 2ab 플러스 b제곱, 저걸 일반화시키면 이런 거죠. 네모제곱 어떤 항의 제곱 플러스 2 곱하기 어떤 항 곱하기 또 다른 항 플러스 그 또 다른 항의 제곱, 이런 꼴이 돼 있으면 얘는 네모 플러스 세모의 전체 제곱으로 완전 제곱이 됩니다. 그러니까 물론 저런 꼴이 만들어져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뭐 예를 들면 x제곱 플러스 뭐 6xy 플러스 9y제곱 뭐 이런 꼴이에요. 저게 저 꼴에 맞춰져 있는 겁니다. 어떻게 맞춰져 있는 건가요? 그러면 여기서 네모를 x로 보시고 세모를 3y로 보시면 돼요. 그럼 여기는 x의 제곱, 이 끝에는 플러스 3y 전체의 제곱, 이런 꼴이며 가운데는 플러스 2 곱하기 앞에 있는 x 곱하기 제곱 밑에 있는 뒤에 있는 3y, 정확히 딱 항에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럼 이런 꼴로 본다면 이 식은 이 꼴에 맞춰, 지금 이 꼴에 맞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이렇게 된다. 제곱 밑에는 x랑 제곱 밑에는 3y를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더한 값을 제곱하는 것, 이렇게 완전 제곱 형태로 바뀔 수 있다는 거죠. 꼴에 맞아야 돼요. 꼴에 맞는지를 확인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기는 두 번째 꼴도 뭐 예를 들면 4a 제곱 그다음 뒤에 플러스 뭐 25b 제곱 뭐 이렇게 되는 경우 있죠. 그럼 모양상 일단 가운데는 좀 이따 보고 끝에만 보면 이렇게 돼 있을 때가 얘가 2a의 제곱처럼 보이고 얘는 4는 제곱이 안 돼 있으니까, 여기도 b는 제곱되는데 25는 제곱이 안 돼 있죠. 플러스 5b의 제곱 이렇게 보시면 둘 다 전체 제곱이 돼요. 그리고 앞쪽에 봤더니 만약에 가운데 있는 항에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 밑에는 2a 곱하기 제곱 밑에는 5b, 만약 이런 꼴로 구성이 돼서 가운데 계산해 보면 마이너스 20ab라는 항이 만약에 있다면이지, 그러면 정확하게 위에 있는 식을 아래 형태로 바꿀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럼 바꿔놓고 보니까 네모의 제곱 마이너스 2 곱하기 네모 세모 플러스 세모의 제곱 꼴이며, 얘는 뭘 분배해서 나온 거냐면 이걸 분배해서 나온 거죠. 얘를 분배하면 딱 이 모양이 나와요. 얘를 분배하면 딱 이 모양이 나오죠. 그럼 이걸 A, 얘를 AB, 얘를 B 이런 꼴로 본다면 이 식이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꼴로 다항식이 이렇게 고배 형태로 바뀌겠죠. 완전 제곱도 고배 형태니까. 그럼 이건 완전 제곱식이니까 따라서 전체는 제곱 밑에는 2a랑 제곱 밑에는 5b의 뺄셈의 제곱 형태로 완전 제곱이 이렇게 묶이더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아까 잠깐 했었던 제곱만의 제곱 합차에 대한 인수분해입니다. 어떤 식을 인수분해 하라는데 뭐 식의 구조가 만약 이렇게 나온다면 있죠. 9x의 제곱 마이너스 16y의 좀 쉬운 걸로 할까요? 미리 x제곱 마이너스 y제곱 뭐 이렇게 됐다고 칩시다. 다음 식을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얘는 도대체 누굴 분배하면 이런 모양이 나왔지라고 생각해보니 이걸 분배했어야 된다는 얘기죠. 제곱 밑에는 x와 y를 한 번 더하고 x, y를 한 번 뺀 것을 곱하다 보면 이렇게 x제곱 마이너스 y제곱이 나온다. 그럼 반대로 x제곱 마이너스 y제곱꼴이 나오면 이렇게 인수분해해라 라는 뜻이고, 이걸 이제 형성하면 어떤 항 전체 제곱이 됐어야 돼요. 그 항 전체 제곱 빼기 또 다른 항 전체 제곱꼴이 돼 있으면 이 식을 인수분해했을 때 고배 형태로 묶어보면 제곱 밑에 있는 네모랑 세모를 한 번 더하고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뺀 것으로 곱하면 되더라라는 거죠. 그럼 이걸 정리해보니 이런 겁니다.
9a 제곱 마이너스 16b 제곱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일단 항의 모양이 두 개인데 얘 좀 세 개가 아니죠. 두 개인데 위에 제곱이 있네요. 근데 9는 제곱이 안 돼 있고 16도 제곱이 안 돼 있는 상태죠. 그래서 3a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4b의 전체 제곱 이런 꼴로 제곱만의 제곱으로 전체 제곱꼴로 바꿔줄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제 풀이는 제곱만의 제곱은 어떻게 인수분해한다고요? 합과 차의 곱으로. 합과 차의 곱이니까 합 괄호 하나, 차 괄호 하나. 꼭 먼저 합이 나오고 차가 뒤에 나올 필요는 없고요. 그냥 합과 차의 곱의 형태로 묶으면 되니까 합차는 누구의 합과 차냐면 제곱 밑에 있는 3a랑 4b의 합. 한 번 합쳤으면 나머지 한 번은 차.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과 4번은 특히 이제 3번 같은 케이스 이게 인수분해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쓰이는 케이스죠. 곱셈공식에서는 뭐 그렇게 뭐 중요하게 다 말할 수 없었던 형태인데 인수분해에서는 저 형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이제부터 뭐 연습하냐면 합해서 합과 곱이 각각 얼마씩 주어져 있을 때 그 두 수가 뭔지 자, 연습해 봅시다. 합해서 5, 곱해서 4가 되는 두 수 뭘까요? 1과 4. 1과 4. 그 두 수는 1과 4예요. 그러면 합해서 마이너스 7, 곱해서 12가 되는 숫자는 뭘까요?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3과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예요. 그러니까 12의 약수 중에 더해서 7 되는 걸 찾되 곱해서 플러스 더해서 마이너스면 둘 다 마이너스인 거예요. 합해서 마이너스 8 곱해서 16 이렇게 된 두 수 뭐 있어요? 마이너스 마이너스 4, 마이너스 4. 이건 두 수가 아니고 하나 아닙니까? 네, 그렇긴 하지만 두 개를 일단 쪼개면 이렇다는 거죠. 그러면 합쳐서 마이너스 2 곱하면 마이너스 15 누가 있나요? 했는데. 있어요. 마이너스 5랑 플러스 3 네, 이렇게 두 개 있죠. 맞죠? 합해서 마이너스 5 곱해서 마이너스 14 마이너스 7과 플러스 2. 자, 지금 선생님 이거 뭐하고 계신, 저희가 곱셈공식 하다고 인수분해 하다 말고 이게 뭐하고 있는 거죠? 뭐가 있는 거냐면 x 플러스 a라는 식과 x 플러스 b라는 식을 분배하게 되면 이렇게 분배하면서 x제곱 나오고 이렇게 분배하면 bx 이렇게 분배하면 ax 그럼 x를 동령 처리하면 플러스 a 플러스 bx 플러스 마지막은 a와 b를 곱한 ab. 자, 잘 보세요. 지금 우리는 이렇게 가는 과정인 곱셈 공식을 공부하는 게 아니고 반대로 이렇게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이렇게 곱의 형태로 묶어주는 인수분해를 공부하고 계신 거잖아요. 근데 만약에 항의 모양이 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인데 잘 보시면 x 앞에 있는 개수가 어떤 두 수의 합이에요. 상수항이 어떤 그 두 수의 곱으로 되어 있다면 합곱으로 합이 일치한 개수, 곱이 상수항으로 배열되어 있다면 그 식을 다음처럼 인수분해할 수 있는 겁니다. 다음처럼 뭐냐면 그 두 수 A, B를 x 뒤에다가 이렇게 x 플러스 A, x 플러스 나머지 한 수인 B 이렇게 묶어서 곱하면 인수분해가 된다는 뜻이에요. 좀 전에 합곱 연습을 그래서 하는 겁니다. 아까 연습했던 것 중에 이런 게 있었죠. x제곱 마이너스 x 마이너스 6
뭐 이런 것들. 쉬운 걸 할까? 일단 먼저. 마이너스 5x 플러스 4. 아까 처음에 했던 건데. 이런 거예요. x제곱 앞에 있는 개수가 1일 때 x 앞에 있는 개수 마이너스 5 dx 뒤에 있는 상수 플러스 4 합이 마이너스 5이고 곱이 4인 숫자가 뭐 있나요? 그 두 수 a와 b는 합해서 마이너스 5 더해서 4가 되는 숫자. 아까 했었잖아요, 연습. 그럼 붙이면 돼. x 마이너스 1 b가 x 마이너스 4. 선생님, 이게 a가 마이너스 1, 두 수가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4인 건 알겠는데 이게 이럴 수도 있지 않나요?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그래서 a에다가 마이너스 4, b에다가 마이너스 1. 위식과 아래식은 같은 건가요? 다른 건가요? 같은 거 아닙니까? 어차피 곱셈인데. 앞과 뒤를 곱하나 뒤와 앞을 곱하나 어차피 똑같은 거잖아. 그러니까 A, B가 구분은 안 돼요. 어떤 건지. 하지만 이 자리에 각각 둘 중에 하나가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합곱으로 인수분해할 수 있는 꼴이래요. 뭐 이런 거.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15 아까 했던 연습입니다.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얘는 두 수의 합이 마이너스이고 두 수의 곱이 마이너스 15인 두 수를 찾는 거예요. 그거를 x 뒤에다가 이렇게 붙이는 겁니다. 누굴까요? 마이너스 5 하나, 플러스 3 하나 이렇게. 이해됩니까? 네. 마지막 한 번만 더. x제곱 마이너스 4x 마이너스 20 마이너스 32.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제곱 앞에 있는 개수 1일 때 x 앞에 있는 개수는 두 수의 합이고 x 뒤에 있는 상수는 두 수의 곱이에요. 곱해서 마이너스 32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일단 x 하나 쓰시고 그다음 x 하나 쓰시고 요 뒤에 숫자 마이너스 8 플러스 4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그럼 이렇게 하면 이걸 분배했을 때 이 답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럴 수밖에 없는 조합으로 만들어진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앞으로 이제 인수분해 할 때 합곱 물론 저렇게 처리하기도 하겠지만 앞으로는 이런 꼴을 많이 씁니다. x제곱 플러스 8x 플러스 12.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아까 그 내용 있잖아요. 합곱. 근데 이거를 이런 식으로 검산을 합니다. x제곱이라는 거는 어쨌든 x와 x의 두 개의 곱일 테고 12도 뭔가 두 개의 수의 곱이죠. 두 개의 수의 곱. 12의 곱은 1과 12, 2와 6, 3과 4 이런 여러 조합이 있을 텐데 그 중에 더해서 8이 되는 거니까 2와 6이 적당해 보여요. 그럼 곱해서 플러스가 되려면 둘은 같은 부 위아래 플러스 2와 플러스 6의 곱 아니면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6의 곱일 텐데 더해도 플러스가 나온다는 뜻은 둘 다 플러스라는 뜻을 의미해요. 그리고 검산할 때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해서 6x 이렇게 대각선 방향 곱해서 2x 그러니까 둘을 더하면 위에 있는 플러스 8x 검산하고 있는 겁니다. 이거는 뭐 하시는 겁니까? 아까 두 수의 합곱하면 더 쉬운데 이유형일 때는 합곱이 쉬운데 이제 밑에 이제 4번 넘어가게 되면 좀 헷갈리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형태를 좀 이해를 하고 계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검산 딱 맞죠? 그럼 이 상태로 인수분해가 잘 돼 있다는 뜻이에요. 그럼 답을 쓸 때는 위에 있는 가로를 하나 치시고 아래에 있는 가로를 이렇게 치셔서 순서대로 배열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도 x고 여기도 x니까 뭐 순서가 뭐 이렇게 중요하겠습니까? 근데 그래도 의미가 중요해요. 여기 있는 x는 2에 곱해지는 게 아니고 6에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짜게 돼서 여기 써줘야 되고 밑에 있는 x는 6과 곱해지는 게 아니고 2랑 곱해져야 되기 때문에 여기 배열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이쪽에 있는 x는 2로 곱해지고 위에 있는 x는 6에 곱해지고 그러면서 8x가 만들어지는 거니까 이건 짝이 맞아야 됩니다. 자, 이런 식으로 인수분해. 그럼 이렇게 인수분해하게 되면 아까 우리가 했던 이런 내용들 있죠. x제곱 마이너스 8x 플러스 16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원래 얘는 이걸로 할게요. x제곱 마이너스
8xy 플러스 16y제곱.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그러면 아까 이게 뭐에 맞는 꼴이냐면 꼴은 이 꼴에 맞는 거예요. 네모 빼기 세모의 전체 제곱꼴. 얘는 x의 제곱이고 맨 끝에 보니까 16y제곱은 왠지 4y의 제곱 같아요. 이렇게. 그럼 가운데 있는 식은 일단 마이너스니까 혹시 이 모양이 맞을까? 마이너스 2 곱하기 제곱 밑에는 앞에 있는 x, 제곱 밑에는 뒤에는 4y. 이렇게. 이 모양이 맞출까? 했더니 그렇죠. 그 모양이 맞아요. 딱 위아래가 딱 맞잖아요. 그 얘기는 이 식은 요 모양, 제곱 밑에 있는 x랑 제곱 밑에는 4y의 뺄셈의 전체 제곱꼴이다. 이렇게 모양을 보고 짜맞춰야 되는 약간 불편함이 있어요. 비교를 해야 되기 때문에 일정 이상의 나열도 필요하고. 근데 좀 전에 배웠던 저 방식을 이해를 하게 되면 여기는 합의 제곱식, 차의 제곱식, 완전 제곱식도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x제곱은 항이 3개짜리잖아요. 항 3개짜리 인수분해는 앞에 2개 곱, 뒤도 2개 곱으로 배열합니다. 그럼 여기 x제곱, x제곱이니까 x 곱하기 x로 볼 수 있고, 뒤는 y제곱이 있으니까 당연히 y와 y의 곱일 거예요. 그래야 y제곱이 될 거 아닙니까? 근데 16의 약수를 찾는데 여기에 8이다 보니까 혹시 이렇게 되지 않나? 2를 곱하면 16 더해도 8. 근데 곱해서 플러스인데 더해서 마이너스네요? 그럼 둘 다 마이너스이지 않을까 생각하는 거죠. 둘 다 마이너스. 그래서 이것만 해도 물론 되는데 검사할 때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4xy, 이렇게 곱해보면 마이너스 4xy, 둘을 더하면 정확하게 마이너스 8xy. 인수분해 잘 됐다는 뜻입니다. 묶으시면 돼요. 묶을 때는 위에 가로 치시고 그냥 써있는 그대로, 부호 그대로 아래 가로 치시고 똑같이 썼더니 똑같은 식이 2번 곱해지죠. x-4y의 전체 제곱꼴이 됩니다. 이렇게 마무리하시면 돼요. 그래서 완전 제곱식도 저 3번 형태 있죠. 합곱으로 적절히 처리하시면 완전 제곱식도 이렇게 꼴에 다 맞출 필요는 없어요. 저렇게 인수분해가 가능해진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아까 질문하셨던 3-4번 문제를 해봅시다. 차례대로 다 해볼게요.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항이 4개짜리죠? 여기 x, 여기 x. 곱해서 4 더해서 마이너스 4가 되는 숫자. 마이너스 2와 마이너스 2. 곱하면 플러스 4, 더하면 마이너스 4. 그럼 인수분해는 x-2가 2번 곱해죠? x-2의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돼요. 이거는 항이 2개밖에 없네요? 그럼 합차 써야 돼요. 합차. 합차인데 앞에 것도 지금 제곱이 완벽하지 않죠? 얘는 2분의 1이라 바꿔 씁니다. 2분의 1a의 전체 제곱 이렇게 바꿔 써야 돼요. a만 제곱되어 있지 4분의 1이 제곱이 안 돼 있으니까. 그 뒤에 1도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제곱 붙여도 되겠죠. 그럼 모양이 제곱 마이너스 제곱 이 꼴이에요. 제곱 마이너스 제곱의 꼴. 얘를 인수분해 하시고 그러면 2개 가로에다가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한 번 더하고 제곱 밑에는 네모와 세모를 순서대로 한번 뺀다. 그럼 여기 맞춰봅시다. 제곱 밑에는 2분의 1a에다가 1을 한 번 더해주고 제곱 밑에는 2분의 1a에다가 1을 한 번 빼주시면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이 지금처럼 2개 이상의 다항식의 곱의 형태로 인수분해가 마무리되겠죠. 3번 다음을 인수분해 하시오. 항이 3개짜리죠? 여기 x, 여기 x예요. 그럼 곱해서 10 더해서 3이 되는 숫자, 아니 곱해서 마이너스 10 더해서 3이 되는 숫자는 뜻은 10의 약수는 약수인데 부호가 달라요. 그럼 다른 부호 2개를 덧셈하면 숫자가 덧셈되는, 약수끼리 덧셈되는 게 아니고 약수의 절대값끼리 뺄셈이 되는 구조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10의 약수 중에 이런 경우는 차이가 3 나는 두 약수를 찾는 게 유리해요. 누가 있냐면 5와 2가 있고 곱해서 음이니까 둘 중 하나 음을 가져와야 되는데 더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당연히 숫자가 큰 쪽에 플러스 가고 작은 쪽에 마이너스 가야 곱하면 음수인데 이렇게 더하면 5x에 마이너스 2x 더하면 플러스 3x가 나오겠죠. 근데 묶을 때는 위에 거 가로치시고 묶어주시면 돼요. x 플러스 5. 아래 거 이렇게 묶으시고 가로로 치시면 바로 이어서 인수분해니까 이어서 곱해야 되겠죠. 이렇게 인수분해 하시면 됩니다.
4번이 조금 귀찮은 용이죠. 4번은 앞에 있는 3번처럼 제곱 앞에 있는 게서 1이면 참 좋은데 1이면 왜 좋냐면 뒷숫자 맞추면 되거든요. 10의 약수만 찾아서 뒷것만 맞추면 되는데 이건 앞에도 지금 제곱 앞에가 1이 아니고 6이라는 어떤 숫자가 붙었기 때문에 앞에도 숫자를 맞추고 뒤에도 숫자를 맞추는 좀 복잡한 형태입니다. 누가 더 잘하냐가 문제는 아니에요. 누가 좀 침착하게 관련된 숫자를 잘 찾냐 문제지. 가끔 심한 경우는 선생님도 그럴 때 있다. 나도 하다 보니까 얘가 누구가 지금 이 정도 숫자는 뭐 문제가 안 되겠지만 좀 커질 때가 있어요. 뭐 고등학생들이 푸는 뭐 방정식 문제 보면 해구해야 되는데 뭐 실생활 문제를 풀다 보면 금액의 단위 뭐 몇백만 원, 뭐 몇천만 원 이러다 보면 금액이 꽤 큰 숫자가 나와요. 근데 그거를 이거 인수분해해야 되는데 2개를 곱해서 이 금액이 나왔어. 그럼 2를 더해서 이게 되려면 이게 어떻게 인수분해 되지? 그럼 나도 쉽게 안 될 때가 많아요. 가끔 친구들한테 야 이거 얼마야? 라고 물어보면 그 중에 좀 계산 빠른 애가 선생님 왠지 저건 누구와 누구의 곱일 것 같은데요? 해본다거나 그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이건 꼭 뭐 보자마자 누구는 빨리 하는데 왜 난 느려요? 이런 걸 너무 신경 쓰지 마세요. 지금은 이런 문제는 누가 좀 빨리 그 조합을 받냐 안 받냐의 차이점이니까 안 되시면 천천히 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 무슨 얘기냐면 항이 3개짜리 인수분해 하는 거죠. 그럼 얘 분명히 뭔가의 곱일 텐데 그 곱을 처리하는 방식이 인수분해인데 딱 봐도 얘는 a제곱, 문자 a가 2번 곱해졌겠죠. 얘도 b제곱이네요. 그럼 문자 b가 2번 곱해져야 되겠죠. 그래 이렇게 AB 해야 가운데 있는 AB가 나올 테니까 문자를 만들어줬는데 이제 숫자를 만들어야 되죠. 근데 6은 이게 소수가 아니라 약수가 좀 여러 개 있죠. 4개씩이나 되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거죠. 1, 6 그럼 6일은 안 됩니까? 6일이나 16은 같은 약수니까 뒷거를 순서를 잘 조절을 하면 되는 거니까 1, 6이냐 6일이냐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이런 거 이제 뒤에 있는 숫자를 잘 맞춰야 되는데 이 약수는 그나마 다행이죠. 1, 2밖에 없으니까 1 여기 주고 2 여기다 넣어봤어요. 어떻게 뒀냐? 그러니까 어떻게 뒀다는 뜻이냐면 이렇게 둬봤다는 뜻이에요. A면 좀 이따 쓸게요. 여기 6, 여기 1, 여기 2, 여기 1, 12, 1 12와 1의 약수를 적당히 더하거나 뺀다고 해서 1이 나올 것 같지는 않죠. 아닐 것 같은데? 그럼 바꿔볼까? 1, 2 여기 6, 여기 2 6과 1을 더하면 8, 빼면 4 더하거나 빼거나 어쨌든 1이라는 절대값이 나올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럼 조합을 잘못 맞췄네? 뒤에는 2는 소수니까 이걸 더 이상의 다른 약수를 바꿀 수는 없고 앞에는 6의 약수를 1과 6의 조합이 아닌 2와 3의 조합으로 여기 2, 여기 3 한번 줘보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럼 여기도 여기 1, 여기 2 이렇게 한번 줘보는 거예요. 그럼 여기는 2, 여기는 6 2와 6의 합은 8이나 4가 나오기 때문에 합차는 8이나 4가 나오기 때문에 이것도 조합이 안 맞는 것 같죠. 조합이 이게 좋아 보입니다. 여기다가 2, 여기다 1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다 2a 다 붙이면 여기 3a 여기 1b, 여기 2b 한 다음에 이렇게 곱하면 4ab 이렇게 곱하면 3ab 자 얘네들의 차이가 딱 ab가 나죠. 근데 곱해서 음수고 더해서 음수가 되려면 둘의 부는 다른데 곱했을 때 숫자가 큰 쪽에 나오는 게 음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여기 마이너스 여기 플러스가 적당해 보여요. 그럼 곱하면 마이너스 2ab 더하면 이렇게 곱해서 네, 이쪽 마이너스 플러스가 되면서 마이너스 ab 1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럼 답을 쓸 때는 이렇게 위에는 가로 치세요. 2a 플러스 b 아래는 가로 치세요. 3a 마이너스 2b 이렇게 인수분해 주시면 됩니다. 아까 왜 가로를 칠 때 이렇게 해놓고 왜 선생님 곱하는 순서대로 이렇게 하나의 가로를 묶고 3a와 b를 가로에 묶고 이렇지 않고 왜 곱할 때는 x로 곱하더니 인수분해해서 묶을 때는 가로를 위아래로 씁니까? 그러면 이제 여기서 의미가 파악되죠. 2a는 마이너스 2b랑 곱해져야 돼요. 2a는 옆에 있는 b랑 곱해지는 게 아니고 마이너스 2b랑 곱해지게 만들려면 서로 다른 가로에 얘네를 배치해야 된다는 얘기죠. 3a가 플러스 1에 곱해져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배열해야 3a가 플러스 1에 이렇게 곱해지더라는 얘기죠. 그럼 반대로 이렇게 곱해졌으니까 곱할 때는 옆으로 곱하는 게 아니고 대각선으로 곱하는 게 곱하는 순서가 전개했을 때 맞기 때문에 저렇게 배열하는 게 맞다는 뜻이죠. 정답은 이렇게 처리하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완전 제곱식이 되도록 네모에 알맞은 걸 써놓으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완전 제곱이 되도록 완전 제곱? 완전 제곱은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되잖아. 그럼 인수분해 될 때도 x 여기 x 그럼 같은 숫자 두 번 곱해서 네모가 되고 요거 두 개 똑같은 거 더해서 플러스 8이 되려면 여기 뭐 와야 돼요 당연히 4가 와야 되겠죠. 플러스 4 플러스 4 선생님 왜 플러스인가요? 이게 플러스이기 때문에요. 8x가 플러스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면 4x 이렇게 하면 4x 둘을 더하면 플러스 8x 그럼 결국은 여기 있는 끝에 있는 곱은 얘랑 얘랑의 곱이니까 4, 4 16이 당연히 올 수밖에 없다라는 표현이죠. 선생님 네. 그런 게 있는데요. 그럼 예를 들어서 그냥 저 8이 될 수 있는 숫자가 뭐 예를 들어서 이것 때문에요. 완전 제곱이기 때문에. 완전 제곱식. 완전 제곱이라 완전 제곱은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되거든요. 이렇게. 그러면 같은 숫자 두 번 곱해서 네모가 되고 같은 숫자를 두 번 더해서 8이 되는 거니까 결론 이 숫자의 곱은 요거의 절반 값이에요. 사실은. 같은 숫자 두 번 곱해져야 되니까. 그럼 여기도 완전 제곱식 그럼 여기 A 하나 여기 A 하나 여기는 B 하나 B 하나인데 완전 제곱식이면 똑같은 숫자 더해서 곱해서 36이 되려면 66이 필요하겠죠. 맞습니까? 그럼 이렇게 하면 12AB 이렇게도 12AB 그럼 둘을 더하면 아니 죄송해요 6AB죠. 네 6AB 얘 6AB 그럼 둘을 더하면 12AB 이 네모엔 12 맞나요? 네. 틀렸습니다. 틀렸어요. 네모의 12가 답이 아닙니다. 뭐가 답이에요? 6 아니에요. 뭐죠? 정말요? 왜 틀렸을까요? 아 18. 욕한 거예요? 대놓고 욕하는데? 아닙니다. 아니요? 네. 잠깐만요. 자, 다시 지우고. 완전 제곱식이니까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져야 돼요. 그래서 결국은 어떤 하나의 식의 제곱, 이런 꼴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여기가 A, 여기가 A, 같은 식이 두 번 곱해지려면 위아래가 똑같은 곱이 돼야 되잖아요. 그럼 얘도 위아래 똑같은 곱이 돼야 되니까 6B, 6B. 맞는 것 같은데? 그러면 이렇게 곱해져서 12AB, 6AB, 12이 아니에요. 여기 6AB 합치면 12AB. 그럼 이렇게 되는 거 아닌가? A 플러스 6B 곱하기 A 플러스 6B. 그래서 A 플러스 6B의 완전 제곱식. 네. 그러니까 분배하면 10이 맞는 것 같은데요? 틀렸어요. 왜죠? 답이 하나가 아닙니다. 두 개예요. 답이 두 개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에요. 이게 왜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돼야 됩니까? 플러스 6b랑 플러스 6b를 곱해도 플러스 36b 제곱이 되지만 마이너스 6b랑 마이너스 6b를 곱해도 플러스 36b 제곱이 됩니다. 그럼 이게 플러스로 갔을 때는 플러스 12ab가 맞겠죠. 이게 플러스로 간다면. 근데 마이너스로 간다면 네. a-6b의 제곱도 완전 제곱이 되는 거예요. 이게 플러스일지 마이너스일지 이 부분만 가지고 모른다는 얘기죠. 근데 얘는 왜 답이 하나냐면 얘는 답이 하나인 이유가 같은 수, 같은 플러스 두 개나 같은 마이너스 두 개를 곱하면 답은 무조건 플러스예요. 같은 부호끼리 곱하는 거잖아. 답은 플러스일 수밖에 없고 플러스일 수밖에 없는데 더해도 플러스야. 곱해도 플러스, 더해도 플러스니까 이거는 플러스 16일 수밖에 없다. 답이 하나인데 가운데 얘는 알려진 바가 여기 있는 부호는 선생님 플러스 아니에요? 아니 이건 얘랑 a 제곱이라는 항과 뒤에 있는 항을 더했다는 뜻이지 이 부호를 정하고 있는 건 아닙니다. 이 항과 이쪽에 있는 가운데 있는 항을 더해놨다라는 뜻이지 부호를 말하는 게 아니라고요. 근데 얘는 그냥 곱해서 플러스인 건지만 알고 더해서는 이 부호가 뭔지를 아직 알려지진 않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더해서 플러스가 된다는 얘기는 두 수를 곱해서 플러스, 둘 다 플러스이거나 아니면 둘 다 마이너스이거나 그렇기 때문에 답이 하나가 아닌 두 개가 정답입니다.
플러스 마이너스 12가 정답이에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자, 그래서 이제 인수분해하는 방식은 이제 설명을 드렸고요. 네. 혹시 잠깐만요. 자, 그 다음 페이지에 8번의 문제 보면 이러겠죠. 다음 수의 인수가 아닌 것? 8제곱 나와? 당황스럽죠. 8제곱에 대한 인수분해는 지금 책에서 따로 설명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당황스러워요. 근데 핵심은 이게 핵심이에요. 잘 봐. 항이 몇 개죠? 2개. 항이 2개입니다. 이거 다음 시간에 좀 추가로 더 열심히 설명드릴 텐데 항이 2개일 때는 인수분해하는 방식이 2가지예요. 공통인수로 묶는 방식 아니면 제곱 마이너스 제곱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방식. 근데 항이 2개인데 어떤 항이 2개는 이렇게 배열되더라는 얘기죠. xy 마이너스 2y 다음을 인수분해하시오. 그러면 항이 2개죠? 근데 여기도 y가 곱해져 있고 얘도 y가 곱해져 있나요? y가 분배됐었구나. y를 묶어요. 그럼 남아있는 x 마이너스 2 이게 인수분해죠. 근데 항이 2개인데 아까 봤던 이런 것들 4x제곱 마이너스 9y의 제곱 인수분해 하시오. 아 이거는 2x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y의 전체 제곱 꼴이구나. 제곱만의 제곱이니까 합차로 인수분해하는 거구나. 제곱 밑에는 2x랑 3y는 한 번 더하고 제곱 밑에는 2x랑 3y를 한 번 빼고 이렇게 인수분해를 전개되어 있는 다항식을 2개의 가로의 곱의 형태로 바꿔놨죠. 인수분해가 됐다라고 볼 수 있지. 그럼 이것도 항이 지금 2개예요. 얘를 인수분해하는 거니까. 그럼 이 2개는 윗식의 형태입니까? 아래식의 형태입니까? 극단적으로 물어볼까? 윗식의 형태일까? A의 8제곱과 1이 공통인수가 있어? 1 말고는 없잖아. 1은 근데 묶어봐야 의미가 없어요. 자기 자신이니까. 그럼 1은 공통인수꼴이 아니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당연히 1로 가야 돼. 무조건 이쪽으로 가야 되는 방식이 이거밖에 없기 때문에 이 2가지 방식밖에 인수분해를 2개 항을 하는 방식이 없기 때문에 윗게 아니면 무조건 밑에 겁니다. 밑에 걸로 가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밑에 걸로 가려면 얘가 어떤 제곱이 돼야 된다는 얘기죠. A 8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뭐의 제곱이야? A의 니네 지수 배우셨잖아요. 4제곱의 제곱이잖아요. 그럼 1은 뭐의 제곱이에요? 1의 제곱이야. 1은 자기 마음대로 지수를 막 아무나 막 갖다 붙여야 돼요. 1의 100제곱도 괜찮아. 1은. 그러면 저 모양이 이게 A의 4제곱에 전체 제곱 마이너스 1의 제곱꼴이니까 이거 합차구나. 합차. 제곱 밑에는 A 4제곱과 1을 한 번은 더해주고 그 다음 한 번은 빼주고 이렇게 되겠구나. 그럼 이 상태에서 인수? 똑같은 집 인수는 없죠. 잠깐 놔둬봅시다. 그럼 답이 없다는 얘기는 더 할 수 있다는 얘기인데 뭘 더 할 수 있나요? 그랬더니 이게 또 합차가 돼요. 여기 A 4제곱은 뭐의 제곱이에요? A 제곱의 제곱이에요. 그럼 이 식이 앞에는 제곱 더하기 제곱을 인수분해한 건 없습니다. 제곱만의 제곱은 합차로 인수분해 되지만 제곱 더하기 제곱은 인수분해 되지 않아요. 이건 그냥 놔둬야 돼요. 얘는 더 이상 안 되니까. 얘는 A 제곱의 제곱이래 얘가. 그리고 얘는 1의 제곱이래. 그럼 또 여기서 합차를 쓸 수 있대. 앞에 건 놔두고 제곱 밑에 있는 A의 제곱과 뒤에 있는 1을 한 번 더하고 한 번은 빼고 이제 찾아보세요. A제곱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네. A제곱 마이너스 1 여기 있네요. 아닌 거 찾는 겁니다. 그 다음은 아직 모르겠어요. 또 없어. 모양이. 그럼 뭔가 더 된다는 얘기인데? 또 그렇죠. 여기. 이렇게 또 되잖아요. A제곱 마이너스 1. 그럼 인수분해. A 4제곱 플러스 1 A제곱 플러스 1 이게 다시 합차. 제곱 밑에는 A와 1을 한 번은 더하고 한 번은 뺀다. 이렇게. 그럼 A 플러스 1 여기 있네요. A 마이너스 1 여기 뒤에 있죠? A 마이너스 1 여기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있나요? 그러면 이거는 A 플러스를 하나 뽑고 그렇지? 여기 뽑고 그 다음에 A 마이너스 1 두 번 뽑아줘야 되는데
A-는 한 번밖에 없어요. A-두 번 있질 않아요. 그러니까 이런 모양은 만들어낼 수가 없다는 얘기죠. 그래서 5번이 틀린 답이다. 인수가 아니다. 그리고 한 문제만 딱 여기가 잠깐 지나갔는데 여기 어딨죠? 네. 이거요. 앞에서 여러분 루트 배울 때 혹시 기억나십니까? 루트 배울 때? 앞에서 뭐 이런 거 했었죠? A가 B보다 클 때 루트 A-B의 전체 제곱 플러스 루트 B-A의 전체 제곱 이렇게 했었잖아. 그때 패턴 이거 아닌가요? 일단은 루트 안에 전체 제곱되어 있는지 봐라. 전체 제곱되어 있다면 제곱 루트는 지워진다. 그 다음은 안에 있는 걸 복사해 써라. 이게 답이야? 물어봐야지. 그거 물어본다. 제곱 루트 주고 복사해 쓴 다음에 물어봐라. 너 양이니? 양인데요? 그러면 나비로 두고 저 음인데요? 그러면 바깥에 마이너스를 붙여줘라. A가 B보다 크죠? 양이네요. 그럼 놔둬라. 플러스 제곱 루트 지워주고 안에 있는 걸 복사해 쓴다. 그리고 물어봐라. 너 양이니? 아니요, 저 음인데요. 작은 수에서 큰 수를 뺐으니까 음이죠. 그럼 바깥에 마이너스를 이렇게 붙여줘라. 부호 겹치면 이렇게 중거 하나로 쳐주면 되고. 자, 마무리. A-B, B 플러스 A. 정답은 2A-2B. 그렇죠? 이런 거 했었죠? 네. 똑같은 거예요. 루트와 있는 식을 간단히 하라는 얘기는 루트안이 어떤 식의 제곱글이 되도록 쓰라는 얘기예요. 전개되어 있는 2차 다항식을 제곱꼴로 바꾸라는 얘기는 인수분해하라는 얘기겠죠, 당연히. 전개되는 다항식을 제곱 형태로 인수분해하시오. 아, 이거 완전 제곱인가 보다 라고 생각하셔야 돼요. 빨리 인수분해합시다. 맞죠? 예. 여기까지 괜찮아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했던 그거 씁니다. 루트 안에 전체 제곱이 됐죠? 제곱 루트 지운다. 안에 있는 거 쓴다. 물어본다. 너 양이니? 음이네요. 3이 더 커, x보다. 그럼 작은 수, 큰 수를 뺐으니까 바깥에 마이너스. 더하기, 여기 또 원래 더하기는 써야 됩니다. 제곱 루트 지워지고 갖다 써요. 그 물어봐. 근데 어차피 얘는 x는 양수예요. 양수의 성도하면 양수죠. 그럼 놔두시면 됩니다. 그럼 정리. 마이너스 x 플러스 3 플러스 x 플러스 3. 지워지고 정답은요. 이런 식이라는 얘기죠. 자, 여기까지 해서 다음 시간에 오실 때 인수분해 초안부를 좀 잘 마무리해 오시기 바라요. 수고하셨습니다.